역봉쇄 카드, 기가 막힌 작전이죠. 홍해 봉쇄, 벤스 협상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볼 텐데 이란이 간절히 협상을 원한다라고 물밑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can tell you that we've been called by the other side. They'd like to make a deal very badly, very badly. It's over the fact that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ran, you marking it down?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 agreed to a lot of things, but they didn't agree to that. And I think they will agree to it. I'm almost sure of it. In fact, I am sure of it. If they don't agree, there's no deal. There'll never be a deal.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going to get the dust back.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중에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We agreed with a lot of that. 그러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단 한 가지 핵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는데 그건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성 원장님께서 어제 미국이 이 협상을 결렬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론 물밑에서 계속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많은 중동 전문가들과 다른 분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 전해드리겠지만 마침 벤스가 우리 시각으로 이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물밑에서 지금 협상이 상당히 진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성 원장님의 분석이 지금 또 맞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 이란이 북한처럼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 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몇몇 친북한 국가들 빼고요. 그렇죠. 그 지금 미국이 사실 그 비핵화 외교 한 30년 했던 북한과의 외교가 실패했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경우에도 또 이란과 북한이 가깝잖아요. 이란도 북한으로부터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핵시설과 관련된 협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란은 최소한 그래도 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잠재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은 그대로 손에 쥐겠다는 건데 미국은 북한의 경우에 비춰 봤을 때 그것조차도 안 된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결국은 제2의 북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핵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정치적 어떤 전략적 문제라기보다는 디테일한 기술적인 문제예요. 이란 땅에 어느 정도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제까지 유지하도록 둘 것인가, 언제까지 이거를 막을 것인가는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이제 양권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년간 협상을 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란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은 핵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지금 어저께 그 UFC 그 보도도 있었지만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목줄을 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역봉쇄는 역시 또 미국도 이란의 목줄을 쥐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둘 다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풀리죠. 언젠가는 풀리게 되고 풀리는 과정에서 핵 문제와 함께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합의는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지금 얘기하셨듯이 계속 물밑에서는 특히 파키스탄, 터키를 중심으로 의견이 오고 가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벤스 부통령이 지금 인터뷰했거든요. 많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는 인터뷰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번에 협상을 할 때 이란의 협상 대표단이 70명, 미국의 협상 대표단이 300명입니다. 엄청나네요. 이건 엄청난 규모의 협상단이고 사실상 합의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고위급으로 만나는 것은 거의 50년 만의 일이기 때문에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한 번 만나서 이 모든 난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 제기한 15개 항, 이란이 제기한 10개 항의 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고 보도에 따르면은 일부 진전된 상황에서는 문안을 만들다가 협상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란이나 다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회담이고 문안을 쓰다가 일부 끝났다. 그래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회담이고 사실 미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도 뭐 파키스탄도 그 사실을 잘 아니까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바로 후속 협상에 대한 그 과정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 중동 문제와 외교 문제에 정확한 해설을 내놓는 해설가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얘기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미국 군함,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진입을 했고 전쟁 후 처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일대에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사실은 뭐 이지삼 등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이란 고속 공격정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 봉쇄해 구역에 가까이 온다면 즉각 제거될 것이다. 사실상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란이 미국이 지금 역봉쇄하고 있는 근처에 섣불리 접근할 수 없겨. 이렇게 되면 말이죠. 네. 그 지금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이란 영토에 불국해 되어 있는 좁은 부분이 이제 이란 영토까지 되는데 네네. 지금 봉쇄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배를 일렬로 쫙 세워놓고서 저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이란 배는 전부 다 한 배도 못 나갈 거면 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시 장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란 특정 항구에서 나오는 배들이 다 추적이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을 때 그 오만 그 만이라든가 아니면 아라비아 쪽으로 나왔을 때 이제 미국이 접근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다시 돌려보낸다든가 아니면은 그 이란 아라비아 쪽에서 또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들도 이란으로 향하는 배는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통행을 차단하는 거니까 이런 사실상 차단 작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라비아 해에 미국의 그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이 그 배치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전단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인간 사슬띠 같은 그런 봉쇄가 아니라서 아라비아해에 있는 미군 전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단 작전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 유조선이 수출하지 못하였건 미국이 접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막는다든가 또 특수부대가지고 그 유조선에 투하돼가지고서 확인한다든가 이런 작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의 작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란은 몰래 중국에 원유 못 팔겠네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수 겹장인 게 중국의 원유를 못 팔기 때문에 저 원유의 90%가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지금 알고도 사실 미국이 묵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인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막아서겠다. 이게 그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사실상 5월 중순에 시진핑과의 회담을 앞두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보내는 시그널도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막을 수 있으니까 이란 너네 좀 막아줘 이런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이 역봉쇄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지만 그래서 이란 문제를 알려면 중국 문제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럽도 연결되어 있고 러시아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북한도 다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왕이가 왜 지난주에 북한을 갔습니까? 이란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북한한테 알려주고 논의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국제 정치와 안보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지금 겹쳐서 하나의 현상으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 발생하는 현상만 보고 많은 이 전문가들이 갑론을박하기 마련인데 이 깊은 레이어들, 국제관계의 복잡한 지형을 다 파악해야만 이런 깊은 분석이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매번 합니다. 이란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이란이 강하게 미국의 역봉쇄에 반발을 했는데요. 뭐라고 반발했는지 함께 보시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불법적인 행위이자 명백한 해적질이다. 자기소개 아닙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이자 해적질이다. 자기소개죠.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유항해 구역이었는데 그걸 봉쇄한 게 지금까지 이란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며 해적질이다. 이보다 더 정확한 자기소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절박하다. 그만큼 이 역봉쇄의 카드는 절묘한 카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거의 뭐 저희가 고등학교 때 성문 종합 영어 때 배웠다. Let me introduce myself. 자기소개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 그 이란으로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혀를 찔렸어요. 사실 역사에 남을 만한 이거는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혀를 찔렸는데 이란 그 이번에 그 협상단 대표로 나왔던 갈리바프 그 의회 의장이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쪽에서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고 있어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세련된 협상가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양반이 이제 그 테헤란 시장을 또 한 12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해서 이란 협상 대표단 단장이 미국한테 호감을 주었다는 얘기는 역시 또 이 지금 밀리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의 전망이 어떻게 보면 총신호가 하나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달 기사와 즉석 기자회견을 벌이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Hello, nice to see you. Nice to meet you. I have your DoorDash order for you, Mr. President. So, the reason for this is the fact that I heard you picked up an extra $11,000 that you didn't get because the tax bill was so big. The refund was the biggest you've ever had. Is that a correct statement? It definitely was. Yeah, I saved over $11,000 by not having to claim. Was that surprising to you? It was very surprising. Very A surprising. great big, and I think you voted for me, do you think? Maybe. I especially want to thank you for being here. Well, I want to thank you Thank you. for the no tax on tips. No, that's good. It has helped my family out immensely, and I definitely appreciate it. 잘 자연스럽게 연출된 장면이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성 원장님. 그 이제 저거는 이제 이벤트죠. 이벤트를 예. 만든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에 이렇게 그 배달 노동자들 하는 경우에 그 세금을 안 매기고 그냥 다 수입을 갖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이제 본인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뭐 그 즉석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사전에 조율된 일종의 그건 다 연출이죠. 이벤트죠. 연출이죠. 이벤트죠. 예.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내가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잘 될 거다라는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런데 교황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우리 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레오 14세 첫 미국인 교황 트럼프 두렵지 않아 평화 찬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서 형편없다. 교황과는 왜 싸우는 겁니까? 사실 저 교황께서는 이제 이번 전쟁에 대해서 계속적인 부정적인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렇군요. 그 전쟁 시작한 지 한 2주 안 돼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셨냐면은 이번 전쟁을 일으킨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주님한테 회개하고 그 참여할 그런 용기와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까지 던질 정도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타냐후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종교인으로서 할 만한 지적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쌓여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교황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언론에 잠깐 보도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카톨릭계의 인식입니다. 이번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카톨릭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예. 이번 전쟁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다. 그런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고 사실 그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는 나토 회원국들도 이번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금 그 이번 전쟁에는 안 들어간다. 지금 봉쇄에는 영국도 안 들어갑니다. 봉쇄는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네. 다만 그 기뢰 제거하는 데는 이제 영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렇게 제한적인 그 참여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전쟁을 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곱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나토에 대해서도 나토를 뭐 탈퇴할 수 있다는 등 한번 손을 좀 보겠다는 등 전쟁이 끝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그 인식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런 그 이란 전쟁에 대한 인식이 시작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좀 곱지 않은 인식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쟁과 관련된 속보 나오면 또 전성 원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행동 그리고 고집불통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가톨릭의 상징인 교황을 직접 저격했습니다.
심지어 나 없었으면 교황 안 됐을 사람이라면서 이란 전쟁을 반대해 오고 있는 교황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부터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칼라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5달러짜리 휘발유가 그리워질 것이다 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ve been called by the other side. They'd like to make a deal very badly, very badly.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going to get the dust back. We'll get it back either. We'll get it back from them or we'll take it. Has the blockade started, sir? Yeah, started 10 o'clock. 자,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 군함 15척이요.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개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승인 없이는 이 호르무즈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서 차단하고 그리고 되돌려 보내고 심지어 납포까지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초고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3차 오일 쇼크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 의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5달러가 그려질 때가 네. 올 거라 그러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휘발유 값이 메인이거든요. 물가 조정에서. 그런데 지금 워싱턴 주변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갤런당 4.1에서 4.3불이거든요. 네. 미국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갤런당 3불 이상이 넘어가면 그 선거는 집권당이 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기름값에 굉장히 민감한 미국인데 이란 대통령이 이란 국회의장이 저렇게 위협을 가했어요. 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10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부터 네. 봉쇄가 된 거거든요. 네. 저기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2개가 가 있고 강습 전단이 하나가 가 있어요. 그리고 네.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는 미국 구축함 2척이 벌써 가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이란에서 싣고 나오거나 이란으로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납포하거나 돌려보내겠다는 거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막거나 그러진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저것이 막히면 그 옆에 있는 홍해 쪽도 막힐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홍해가 다시 한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이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역봉쇄하기 시작하자 계속 여러 차례 경고했던 곳이죠. 바로 이 대체 항로라고 할 수 있는 홍해의 입구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추가로 봉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기마저 봉쇄될 경우엔 진짜 전 세계 국제 유가 시장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까지 진짜 이란이 봉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기가 이제 예멘 끝이거든요. 네. 예멘은 이제 후티 반군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후티 반군은 이란에 거의 뭐 지령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이란과 가깝거든요. 네. 사실 후티 반군이 저기다 대고 미사일 쏘고 지뢰 설치하고 저기로 그러면 홍해 전체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정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오일 쇼크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하. 과연 그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될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배럴당 1달러만 해도 굉장히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배럴당 3달러였는데 지금 4달러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5달러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아까 이란의 이 협상 담당자가 얘기했듯이 야, 5달러가 그리울 때가 올 거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갤런당 3.75리터당 지금 4.3불인데 5달러는커녕 그거보다도 5달러대를 그리워할 때라면 6달러, 7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 갤런당. 네.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영향을 받으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기름을 70% 이상 가져오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네. 자,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의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맞대응, 협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또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다시 휴전 협상, 종전 협상이 시작이 될지요.